오늘은 노자 도덕경 11장을 한번 봅시다. 노자는 아시다시피 기원전 6세기경 초나라 사람인데 참 어떻게 터득을 했나. 대단한, 불교로 얘기하면 도인이라고요.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무예작용 11장 이런데 잠깐 그 본문을 한번 봅시다. 삼신복 공일곡 당기무 유거지용 선식 이위기 당기무 유기지용 차고 유이위실 당기무 유실지용 고유 지위리 무지 이위용 30개의 바퀴살이 한 바퀴통에 꽂혀 있으나 그 바퀴통에 빈 것 때문에 수레의 효용이 있는 것이며 찰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나 그 가운데를 비게 해야 그 그릇으로서 쓸모가 있으며 문과 창을 뚫어서 방을 만드나 그 방 안이 비어 있어야 방으로서 쓸모가 있다. 그러므로 유로서 이롭게 하는 것은 무로서 그 용도를 다하기 때문이다. 이 장의 핵심은 그러므로 유로서 이롭게 하는 것은 무로서 그 용도를 다하기 때문이다. 이제 핵심인데 저 어디 가보니까 들어보니까 이름만 대도 알만한 강남에 무슨 선원이 있는데 그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자의 도덕경은 무를 얘기했는데 반대급부적으로 유가 있다. 불교는 공이라 표현을 했다. 그래서 불교가 더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택도 없는 소리고요, 이 소리는. 무도 상대가 없는 것이고 공도 상대가 없는 것이라고. 단지 노자 도덕경에는 우리의 성품을 텅텅 빈 것을 무로 표현을 했고 불교에서는 공으로 표현했다고. 그러면 속으로 갖고 들어가면 공이나 무나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저 공부하고는 머나먼 길로 이제 갈 수밖에 이제 없지. 그러니까 깨닫지 않고 이런 강론을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 아예 귀를 씻어버려야지. 아주 어림없는 소리를 하면 오히려 나를 망치게 한다고. 그 쓸데없는 소리는 들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은 절대. 항상 내가 노자 도덕경을 하면서도 이야기지만 지혜라는 것은 온전한 것이고 지식은 이제 부분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지식을 바로 쌓으면은 바로 배우게 알면 살아가면서 부분적인 지혜를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그 사람이 지식을 어떠한 상태에서 대하냐, 이제 그런 거에 달려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지식을 놓아둘 줄도 알고 본인 스스로들이 지식은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노자 도덕경을 대함에 있어서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암기해서 쓰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배워서 머리에 암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모르는 사람이 반문하는 얘기고. 이 도덕경에 씌어져 있지 않지만은 노자의 근본 취지는 너희들이 이것을 배워서 암기해서 쓰라 이런 게 아니고, 노자가 깨우친 도, 누구한테나 어떤 사람한테나 도가 뚫려 있는데 이 감춰진 도를 너희들이 터득하면 나처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 도덕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노자의 글에 쓰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일부분을 얘기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도덕경을 내가 오늘 얘기를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고 이것을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써라 이러는 게 아니고, 실제 도덕경을 써서 배워서 쓰는 사람도 솔직히 없어요. 그러나 노파심에서 하는 말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의 도다. 이 글에 씌어져 있는 책에 놓여 있는 이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즉 나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모두들한테 자기 안에 도가 뚫려 있는데 너희들이 모른다. 단지 나는 이것을 알고 글에다 써놨다. 그러면 너희들도 공부를 해서 깨우치게 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왜냐? 자기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또 저 이거 도덕경 배워서 뭐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명예가 나오나, 단지 어디 가면 이제 유식하다 이런 소리는 듣겠지. 그러면 이 노자 도덕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노자 도덕경에 씌어져 있는 부분이 내 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도 많은 강론하는 분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배운다기보다는 그분들은 어떻게 했나 이제 한번 뭐 샅샅이 이렇게 보는 것도 나의 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나도 이렇게 쭉 한 번씩 보는데, 나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물론 이제 제 스승 되시는 이제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선에서 본 도덕경, 뭐 그분 이야기나 제 이야기나 뭐 진배 없어요. 저야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소 표현하는데 이제 어느라고, 이제 그런 거고, 그분은 이제 공부하신 지 한 40여 년 가까이 되시니까 이 보는 이제 통찰력이 이제 저보다 더 우월하지. 훨씬 뭐. 그리고 표현도 잘하시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을 잘 못해요. 뜨문뜨문해. 뭐 그건 그러고. 그러면요, 뭐 이 11장의 무의 작용, 이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유로서 이롭게 하는 것은 무로서 그 용도를 다하기 때문이다. 무로서 이롭게 하는 거. 무가 뭐냐? 유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무는 뭐냐? 다시 말하면은 내 도가 형상 없는 것이, 형체 없는 것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 그게 유. 무는 형체 없는 것. 유는 나.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는 거야, 이게. 뭐 여기서 더 이상 뭐 얘기하고 미워할 것도 없어. 다시 말하면 도는 임재가 얘기했듯이 시작도, 바탕도, 형체도, 모양도, 머무름이 없다. 단지 형상 없는 것이 형체를 통하여 드러난다. 즉 우리 도라는 것은 내 눈에 뵈지 않는단 말이야. 항상 하는 얘기지만 뵈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단정을 해버리지. 근데 공부한 사람은 그걸 아는 거란 말이야. 뭐냐? 그 뭐? 그게 이제 허요? 그게 이제 무요? 이제 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작용이, 내가 이렇게 움직임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형체 없는 것이 형체 있는 것,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드러 나타낸다고. 그러면 11장은 이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무는
형체 없는 거기 때문에 벼져버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벼져버린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나도. 단지 형체 없는 것이 나를 들어서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쓴다. 그러면 그 일례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라고 눈도 깜빡거리고 숨을 쉬고 걸어다니고 모든 인간이 움직임에 그 움직이는 하나하나가 형체 없는 것에 형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작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눈으로 뵈지 않으니까 이거 어렵지 사실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기다가. 저기 춘추 시대 때 뭐 중국의 이제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은 저 바퀴살이라는 게 수레를 끌고 가는 바퀴를 얘기하는 거예요. 둥그렇게 했는데 바퀴살이 30개가 이렇게 꽂혀 있는데, 이 바퀴가 돌아가려면은 요 빈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 빈 공간을 얘기한 거예요. 이 바퀴살이 뭐 20개든 30개든 사실은 이게 별 의미가 없어. 이 빈 공간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다시 말하면 물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쉽게 얘기해서 형체 없는 것의 작용.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바퀴살로 예를 들자면은 바퀴살이 빈 가운데 이 축이 돌아가려면은 30개가 이렇게 꽂혀서 큰 바퀴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빈 곳에서 다시 말하면 30개가 꽂혀 있다 소리는 뭐 내가 확대 해석을 한다라면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어디서 다 나왔느냐? 빈 곳에서 나왔다 이 말이야. 다 연결돼 있다 이 말이지. 30개가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친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디가 아프다거나 돈을 번다거나 뭐 집이 있다 없다 아파트가 올랐다. 그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삶? 삶? 그 삶은 누구를 통하여 만들어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게 하는 것은 벼져 있는 작용, 즉 형체 없는 작용으로 인하여 그 무에서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찰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나 그 가운데를 비게 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밥을 퍼먹어야 되는데 그릇이 있어야 되겠지. 숟가락도 베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한다라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고 일상에서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벼져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벼져야만이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꽉 찼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겠어. 사용하지 못하지. 우리 이 빈 방도 다른 사람이 이사 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가구들과 더불어 우리 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들이 없어야지 새롭게 이사 와서 그들 나름대로 삶을 꾸리고 만들어갈 거 아닙니까? 응? 근데 그 효용은 다시 말하면 그 빈 것에도 있다. 그 벼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돈은 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더 확대 해석을 한다라면은 우리의 삼독, 탐진치는 항상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고. 채우려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런데 탐진치의 속성은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채운 걸로 살지 말고 형체 없는 무, 형체 없는 허, 형체 없는 도로 살아야만이 항상 뭔가 벼져 있어서 그 빈 곳에서 항상 작용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을 하려고 사실은 노자가 얘기했던 거예요. 뭐 길게 할 것도 없어 사실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무나 이제 뭐 이제 공이나 이제 동일선상에서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텅텅 빈 그 무나 공을 우리가 언어로서 이제 표현을 못 하는데, 이제 선가에서는 그것을 갖지 뜰 앞에 잣나무다, 뭐 마른 똥막대기다, 뭐 아니면 뭐 이목고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벼져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삼독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뿌리가 없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우리 인식 속에 낙인되어 있는 그것은 이미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살지 말고, 그거는 뿌리가 없는 거니까 근본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꿔서, 그러니까 바르게 알면, 바르게 깨치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째껴두고, 응? 나의 도, 나의 허, 나의 무, 나의 자성, 나의 본성, 나의 본래 면목인 그걸로 살아라. 이게 노자 도덕경 11장의 허에 작용해서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이러면 뭐 아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12장을 봅시다. 그러니까 뭐 벼졌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면은 써도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지. 다 이게 12장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나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나온 걸로 살래? 아니면은 여기 이제 12장에 나오는 이제 오관의 욕망 이렇게 써 있는데, 응? 여기서 오색으로 살래? 오음으로 살래? 오미로 살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오음, 오색, 오미가 탐진치 삼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관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성인은 배를 충실하도록 하고 눈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하여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좀 이제 다소 요 밑에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요건 내가 좀 이따 얘기할 것이고,